지난 5월 음주운전 처벌을 피하려고 한 가수 김호중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음주운전 현장에서는 일명 김호중 따라하기가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현상을 막으려고 관련법을 발의한 의원이 있는데 직접 이야기 들어볼게요. 예,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나오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박성훈입니다. 예,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습니다. 취지가 있겠죠? 네, 최근 유명 연예인이 음주운전 교통사고를 낸 후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해 도주하고 또 사고 당시 음주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추가로 음주하는 일명 술타기로 사회적 공분을 사는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현행 도로교통법에는 경찰관의 음주 측정 단속 현장을 보고 도주하거나 음주 운전을 모면하기 위해서 추가로 음주하는 술타기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경찰관의 음주 측정은 음주운전 혐의 입증을 위한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술타기를 할 경우에는 음주운전 시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현재 형사처벌을 곤란하게 하고 있거든요. 네네. 의도적인 추가 음주 행위는 음주 측정을 무력화하는 시도인 만큼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해서 음주운전 처벌에 있어 입법의 공백을 보완하고 네. 음주운전자들이 법망을 빠져나가는 그런 행태를 막고자 합니다. 예, 이런 법의 허점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다는 말씀이신데 그럼 이번에 발의한 김호중 방지법 어떤 내용 담았습니까? 크게 세 가지 내용인데요. 네. 첫째는 이제 음주 측정을 속일 목적으로 일부러 추가 음주를 할 경우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상 음주 측정 거부죄를 두고 있어서요. 이와 유사한 수준으로 처벌 규정을 만들었고요. 네. 둘째로 현행법에는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경우 처벌할 수 있지만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는 처벌 규정이 없습니다. 이에 처벌 규정을 신설하고 면허 취소 정지 사유로 음주 측정을 피하기 위한 도주 행위를 추가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데요.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해 우리나라는 다소 간대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에 동법 시행 후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에는 아예 영구적으로 음주 면허를 박탈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예. 여러 가지로 현행법의 허점의 그 틈새들에 대해서 좀 보완한 면이 없지 않은데 현행법이 어떻기에 김호중 방지법을 대표 발의하셨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네, 현재 인명피해를 내고 도주하면 음주운전보다 법정형이 무거운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거든요. 예. 하지만 인명피해가 없으면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낮은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됩니다. 아, 예. 최근 검찰이 유명 연예인 김모 씨를 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하면서 위드마크 공식상 역추산 계산 방식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면서 음주 측정에 대한 거부뿐만 아니라 음주운전 혐의는 배제한 바 있습니다. 예. 이 검찰이 기소 내용의 음주운전은 뺐지만요. 중요한 건 도주치상치 형량이 훨씬 더 무겁습니다. 피해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도주치사 혐의가 적용되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지거든요. 네네. 그러나 음주운전자들이 위 사례에서 음주운전 혐의가 빠졌다는 것만 보고 음주사고 냈을 때 일단 도망가야 된다며 유사한 행위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그래 많은지도 궁금한데 몇 건 정도 됩니까? 2022년만 보더라도 4,247건이고요. 네네. 작년은 4,321건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 줄어들지 않는 거죠. 네네. 지난해 음주운전 단속 건수가 약 13만 105건이거든요. 네네. 전체의 3.3%가 음주 측정 자체를 거부한 셈입니다. 예. 이 좀 입법상의 불비가 있는 게 음주로 의심되는 자가 경찰관의 음주 측정 요구에 거부하는 경우 이때만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이 되고요. 만약 경찰차를 보고 도망가 버리는 경우에는 현행법상으로 음주 측정 거부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예. 이게 도주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또 도주하는 과정에서
다른 차량하고 충돌하거나 인명사고를 발생시키는 등 심각한 피해가 현장에서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이와 관련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근데 이제 음주운전 현장에서 아까 뭐 술타기 수법 저희 뭐 네네. 잘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이게 또 김호중 사건 계기로 그 따라하는 분이 좀 많다고요? 이게 어떤 수법입니까? 이게 최근 이제 유명인들의 그 음주운전 사건들 속에서 음주운전 처벌 사각지대들이 오히려 더 널리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네. 특히 위드마크 공식의 한계가 알려지다 보니까 도로교통법 등 교통 관련 법에 대한 규범력이나 실효성들이 상당 부분 훼손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전국적으로 나쁜 선례를 참고해서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도망가거나 그 사이에 술을 더 먹어서 위드마크 분석 결과에 증거 능력을 희석하는 일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가까운 또 사례로 지난달 14일 부산 해운대 해수욕장 앞 왕복 6차선 도로에서는요. 예. 가로등을 들이받은 운전자가 사고 후 택시를 타고 달아났고요. 네네. 경찰이 주거지에서 운전자를 검거한 뒤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된 적이 있습니다. 네. 대전에서도 화물차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고 후에 아예 차를 버리고 달아났다가 15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술을 먹었다라고 진술을 했지만 음주 측정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검출되지 않아서 처벌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네네. 제주에서는 지난달 10일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세대와 충돌하고 도망간 뒤 이튿날 경찰에 체포돼 반주를 마셨다고 진술을 했습니다만 네네. 사고 당시 음주 측정치가 없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을 못한 그런 사례도 있습니다. 그 의원님께서 아까 도주치상이 더 굉장히 무겁다 처벌이라고 했는데 맞습니다. 근데 하나는 지금 뭐 이렇게 치상의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차를 버리고 간 거고 근데 하나는 이제 중앙선을 침범해서 차량 속도가 충돌했고 이 차이도 되게 크겠군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게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가 적용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네네. 인명피해가 없는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혐의가 적용이 되면 이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그러니까 최대로 구형할 수 있는 그 형량이 5년 이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도주 과정에서 또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맞습니다. 예, 네.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는 계속 있어 왔는데, 예, 이런 김호중과 같은 사례를 막기 위해서는 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저희가 법 개정을 통해서 네네. 바로 잡으려고 하는데요. 아예 음주운전자가 애초에 도주하지 못하도록 사고 후 미조치죄 형량을 좀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음주운전죄보다 더 높일 필요가 있고요. 또 음주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2차로 음주하는 그런 술타기라든지 또 도주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근거 규정도 신속하게 마련해야 됩니다. 참고로 일본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다치게 한 자가 술타기법을 썼을 경우에는 1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있고요. 네네. 캐나다는 음주 중단 후 2시간 이내에 술을 마셨다면 아예 그냥 음주운전으로 판단한 강력한 법안으로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 사례가 있네. 예. 운전 중단 후에 2시간 이내 술을 마셔도 음주운전으로 판단한다. 그렇습니다. 예. 야,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관련돼서 법안이 있던데 어느 정도나 됩니까? 이게 숫자를 찾아보면 굉장히 놀랄 정도로 많습니다. 이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3년간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된 건수는 총 75,151건입니다. 네. 많죠, 그죠? 예. 21년 24,227건, 22년 25,362건, 23년 25,562건으로 매년 2만 건 이상 발생을 하고 있으며 증가 추세에 있고요. 이게 3회 적발이 3년간 4880건, 4회 적발이 19,212건, 5회 이상 적발도 15,059건입니다. 5회요. 예. 네. 특히 이제 부산 지역의 경우에는 3년간 3회 이상 적발 건수가 총 3,256건이거든요. 네네. 이 전국적으로 볼 경우에도 경기도하고 제주도가
1, 2위로 가장 많고요. 네. 부산도 못지않게 많은 수준입니다. 10위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래 음주운전 하신 분들이 계속해서 습관적으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는 얘긴데, 예. 그럼 이 맞습니다. 김호중 방지법을 적용할 때 되면은 만약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게 적발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현행법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사고라든지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거나 2회 이상 음주운전이 적발된 경우에 면허를 취소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하지만 결격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발급이 가능해서 음주운전 재범을 막기에는 미흡하다는 그런 사회적 인식이 확대되고 있고요. 예. 이게 3회 이상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운전자에게 일정 기간, 결격 기간이 도과했다는 이유로 다시 운전면허를 부여하는 게 사회적 법감정에 맞지 않는 듯하는 그런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아예 3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영구적으로 운전면허를 박탈하는 그런 내용을 이 법에 담게 되고요. 예. 더 이상 운전면허를 받을 수 없는 거죠. 이게 3스트라이크 아웃 제도가 이제 도입이 되면 이 강력한 위화 효과로 잠재적 살인 행위인 음주운전을 막을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이 개정안은 법 통과 이후 6개월후부터 시행이 되고요. 네. 음주운전 위반 횟수 산정은 그 이후부터 산입이 된다고 보시게 됩니다. 다만 이제 이 상습 음주 운전자에 대한 영구 면허 박탈에 대해서 찬성하고 응원해 주시는 국민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 국민의 이동권을 또 반대로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이런 기본권 침해 의견도 일부에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서 이견을 좀 좁혀 나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네. 이게 상임위에서 이제 저희가 통과가 되게 되면 시행령 공포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해당 상임위가 행안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행안위에서 신속하게 이 법안을 논의해서 통과시키느냐가 관건이고요. 네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와 여야 의원 간에 이제 이견이 없기 때문에 네네. 신속한 통과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우리 부산 시민들께 한 말씀 남겨주신다면요. 네. 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피해가 현재 증가하고 있고 또 현행법상 처분은 그 중대성에 비해서 너무 가볍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이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이런 꼼수를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다는 이유로 단죄하지 못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예. 음주운전은 그 어떤 변명으로도 용서할 수 없는 잠재적 살인행위입니다. 우리의 선량한 가족과 이웃 누구든지 음주운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복된 음주운전자들이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요. 입법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개선이 시급합니다. 이를 통해서 음주 후에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는다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우리 국민들 사이에 뿌리내리고 당연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의원님께서 발의를 했고 이게 국회에서 네.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저희도 유심히 지켜보고요. 네. 좀 빠른 시간 안에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황당한 사건을 저희가 겪어가지고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 박성훈 국회의원이었습니다.